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보면 잠깐만 a가 겹치니까요. 좀 바꿀게요. 미안. mx 플러스 n으로 바꾸겠습니다. 미안합니다. mx 플러스 n으로 바꿀게요. 이 식을 봐도 아 이거 그냥도 내가 놓을 수 있지만 미분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미분을 한번 해봐야지. 됐죠?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게 되면 f'x를 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다. 앞에 거 미분을 했어요.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때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이제 미분하게 되면 n밖에 안 나오잖아요. n밖에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두 개 가지고 나 조건을 써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나와야 하는 건데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 첫 번째는 x 대신 a를 넣었어요. fa라고 쓰죠. fa라고 쓰면 문자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어. x 대신 a를 넣었죠. a를 넣었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am 더하기 n으로 나오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a를 해요. f'a를 하게 되면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어요. 이렇게 죽기 때문에 식이 또 이렇게 나오겠는데 여기는 얘가 m밖에 지금 없잖아요. m이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m과 n이 숫자였다면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거든. 가령 a가 뭐 4고 m이 4고요. n이 뭐 1이래. 이렇게 여기는 4고 1이 있고 여기는 뭐 4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는 거죠? 결론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 문제를 만났어요. 만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알자. 이쪽으로 가는 걸 일단 알자. 그것뿐만 아니라 미분해야 되는 상황도 꼭 기억하자. 거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분하는 것까지 기억하자. 일단 1차적으로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식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항상 기억해요. 이게 나누는 게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면 완전제곱식 이상의 다항식이라면 미분하는 것도 생각하자. 거기가 포인트야?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15번. 늦는 사람이 많아지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시 반으로. 알았죠? 8시 반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고3이잖아요. 일단 15번. 나는 아침이 좋은데 너희들은 안 그러니? 새벽이 좋니? 언제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 아침이 되게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눈 뜨자마자 수학하고요. 지네 표정 봐. 어이씨 이런 fx 2의 n제곱의 x의 제곱 3의 n제곱의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대요. 얘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고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bn이라고 했대요. 여기 나머지를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죠. 리미트. 평가 문제에서는 뭐 1차식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끽해봐야 2차입니다. 해보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표현해봐라. 그 소리잖아요. a는 n에 관한 식일 텐데 해보면 f1일 거예요. 이거 보이죠? f의 1. f의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눴대요.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 x-2 집어넣어야지 그 소리니까 f의 2일 테고 f의 2니까 2를 집어넣습니다. 4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쓸게요. 2의 n승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된대. bn분의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요. 리미트 n이 마음대로 갔어. bn분의 an이래. 얘부터 씁니다. 얘부터 쓸게요. 2 곱하기 3의 n승 그 다음에 넣어 4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이 될 테고 얘도 얘 큰 거부터 쓰겠습니다.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거래. 지수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원래 분모 분자를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3의 n제곱을 나눠야 되는 건데 속도 비교하기로 했죠. 3의 n제곱이 워낙에 빠르고 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3의 n제곱도 약분을 하게 되죠.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답은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런 식입니다. 자, 이제 3번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맨 앞에 이제 나올 때도 있어요. 맨 앞에 이제 3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가 섞여서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다양한 패턴으로 나와요. 이제 이론 설명할게. 그 각 단원의 맨 앞에 보면은 네모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최종 마무리 단계로 스스로 필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필기하지 마시고
노트에다 필기한다만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조건부 확률. 확률이라는 건 말이다. 표현을 하기로는 집합으로 다 표현을 해요.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한번 OT부터 해보죠. 그럼 뭐 할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눈 이렇게 했대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눈이 1에서부터 6까지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 쓰거든요. 얘를 확률이 정의될 수 있는 전체 집합, 그래서 전사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사위는 눈이 1부터 6까지니까 딱 쓰면은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그러니까 이 쓴 게 이런 거예요. 확률이라는 걸 쓸 때 전사건, 무슨 뭐 근원사건 뭐 이런 것들 용어가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깊게 안 들어가도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확률이 영어로 뭐냐면 이제 그 probability 씹었어요. 아무튼 probability 이렇게 되거든요. 수학에서의 괄호는요, of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의 소리거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너는 뭐냐면 집합으로 다 표시한다 했을 거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런 얘기였겠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의 전체 집합 있어요.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잖아요. 1에다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표현입니다. 확률의 표현. 그 다음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소리거든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교집합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왜냐면 집합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그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PA 교집합 B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 교집합 B, A 합집합 B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교집합은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라는 소리지 한글로. 그 다음에 합집합이라는 것은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그냥 또는이라고 쓸게요. 수학에서의 또는은 일상생활의 또는이랑 달라요. 일상생활에 야, 너 중국집에서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먹거나 또는 짬뽕 먹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먹겠죠. 근데 수학에서 또는은 말이다.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 다 얘기해요. 수학에서 또는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사건을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 합집합 B라는 건 뭐냐면 A만 먹거나 B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조건지 집합으로 쓰자니?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라는 집합의 원소이거나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또는 합집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PA 합집합 B 그렇게 써요. 그런데 집합에서도 합집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이런 거잖아. N의 A 합 B 이것도 안 써도 된다. 너는 A라는 집합, A라는 사건이란다.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이거 빼러 가지 않니? 동시에 만족하는 거 빼러 가죠. 빼러 가니까 똑같이 하러 가요. 얘가 N, P라고 쓸게요. PA, PB, PA 교집합 B 그렇게 빼러 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됩니다. 해석하기로는 얘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러구나.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된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P, A 빼기 B를 하죠. 여기 중요하죠. 1학년 때도 중요하다고 배웠었을 거야.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뺐다는 소리는 요만큼이야.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만큼이어서 꼭 기억해야 돼. 일단 정의를 쓸 줄 알아야 돼. A 빼기 B라는 놈의 정의는 A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는 놈이에요. 당연하죠? A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익혔던 게 이런 게 있어요.
A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하기도 했죠. 여집합이 나오면 전체집합이 항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집합을 이제 해놓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요만큼이잖아요. 수투에서 열심히 해봤죠. 근데 A랑의 교집합이래. 노란색이랑 A의 교집합이 이 부분이잖아요. 된 거죠? 이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A에는 속해야 하는데 B는 아니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이 뭐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A에는 있어야 되는데 B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여기 A 빼기 B였을 거잖아요. 되죠? 두 가지로 변신이 됐던 것처럼 얘도 바뀌어져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A에서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을 뺄 확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건을 뺀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도록 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첫 번째 걸 쓴 거야. P에다가 A 교집합 B라고 쓸 줄도 알아야 돼. 됐죠? 쓸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밑에 걸 쓰는 거예요. P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의미상 이제 납득이 됩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A는 일어나면서 동시에 B는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이제 써보죠. 얘가 P에다가 뭐 할까요? A 여집합 합집합 B 이딴 거를 봤대요. 그 집합에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 했던 거 기억나요? 드모르간의 법칙. 얘를 바꿀 줄도 알아야 돼. 너는 A 교집합 B의 여집